안녕하세요. 오늘은 SI 업체 신입이 갈만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런 주제를 할 만큼 제가 SI 업체 경험이 많지는 않거든요. SI 업체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정확하게는 딱 한 번, 그러니까 신입 때 딱 한 번 그 SI 파견 업체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파견 간 다음에 바로 퇴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이후에는 SI 업체에 다닌 적이 없는데 SI 업체에서 여러 해 동안 근무하시면서 고생한 선배님들에 비하면 제 경험은 좀 미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얼마 안 되는 경험이지만 썰을 풀면서 과연 신입으로 SI 업체에 갈 만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회사를 현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게 됐는데요. 당시 첫 회사로 SI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명은 뭐 밝힐 수 없는데 땡땡 정보통신 뭐 땡땡 뭐 솔루션 뭐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대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뭐 이것저것 면접을 뭐 보고 다니고 저도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조금 그러니까 파견 갈 곳의 면접인 거죠. 파견 갈 곳의 면접인데 좀 이상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면접 보고 들어왔는데 왜 또 면접을 보나? 뭐지? 뭐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대기 중일 때 대표님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력서가 좀 약한 것 같다. 이력서가 약한 것 같다. 좀 더 세게 가야겠어. 그러면서 뭐 경력 좀 늘려봐. 3년 정도 더 늘려봐.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거짓 경력을 만들어란 말인가?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어떻게 하라니까 했죠. 사실 이게 웃긴 게 제 나이가 있고 제가 대학교를 뭐 중퇴를 했습니다. 대학교 중퇴를 했는데 대학교 다닌 기간도 있고 군대 다녀오고 뭐 그래서 포 떼고 차 떼고 하면 연수 맞추기가 빡빡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뭐 하라는 대로 막 지어내서 경력을 만들었죠.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탈주했어야 했는데 근데 참 순진했습니다. 개발자로 처음으로 입사한 회사였으니 뭐 그냥 시킨 대로 했죠. 그렇게 대기하다가 어찌어찌 첫 파견직으로 면접이 잘 돼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기 회사에 가서 일하면 된대요. 출근지가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거기로 출근을 했는데 좋았던 게 이 회사가 나름 대기업이었어요. 근데 IT 회사는 아니었어요. IT 회사, 그러니까 주 업무가 IT 쪽은 아니고, 근데 그 업계에서는 1위 하는 곳이었거든요. 업계에서 1위 하는 곳이 되게 컸고, 사원수도 되게 많았고요. 보니까 막 유니폼도 입고 다니고 신입인 저한테는 뭔가 좀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 대기업에 뭐 전산팀, 개발팀, 뭐 개발팀이었던 것 같은데 개발 몇 팀 뭐 그런 쪽으로 배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시작했는데 저 같은 파견직들은 그냥 편한 자율 복장이고 뭐 그 회사 정직원들은 직함도 있고 출근해서 유니폼으로 상의만 갈아입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팀장님이 첫날 저를 소개시켜 주시는데 대략 뭐 나이랑 경력이 어떻고 뭐 이름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당시에 처음 입사를 하는 이런 햇병아리잖아요. 예, 햇병아리. 근데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 3년차 개발자인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 참 막막하더라고요. 뭐 3년차라고 해도 뭐 주니어인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경력 제로랑 3년차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다르잖아요. 그 뭐 첫날에 그렇게 소개를 받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 자기지심일 수도 있는데 질문을 거의 못했어요. 질문을 거의 못했는데 그 이유가 이게 3년 차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물어보지 말고 내가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물어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뭐 세월아 내월아 할 수는 없으니까 매일 야근하고 새벽까지 또 공부하고 찾아보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마냥 견디면서 뭐 숨어서 거짓으로 뭘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었죠. 다른 신입 개발자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진짜 열정 하나로 해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못할 게 뭐 있냐라는 그런 심지로 막 참고 견뎠던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팀의 대리님들이랑 퇴근하고 회식할 일이 있었어요. 조금 며칠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또 좀 친분감도 좀 쌓이고 그래가지고 업무 외에 다른 개인사 이야기도 막 하게 됐는데 그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뭐 학교는 어디였냐, 뭐 군대는 뭐 어디 갔다 왔냐, 전에 일했던 데는 어땠느냐, 뭐 어떻게 냐 부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왔느냐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제가 얘기하는 동안 그 연도가 조금 뭐 실수로 이렇게 잘못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소개받던 게 3년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가 살았던 삶과 생활과 다른 거짓말을 이렇게 지어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몸이 긴장을 바짝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혹시 말 실수할까 싶어서 조마조마했던 거죠. 개발을 할 때는 개발 일 업무를 할 때는 그것대로 또 긴장을 엄청 했습니다. 첫째로는 뭐 실수하면 어쩌지 그런 것도 많았고 다음으로는 업무를 시키거나 뭐 얘기를 할 때 못 알아듣는 단어나 뭐 개념이라도 나오면 아 이건 내 연차에 바로바로 알아먹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에서는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자리 가서는 찾아보고 막 그런 적도 많았죠. 뭔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남들은 다 고급 정장에 뭐 삐까번쩍한 자리에 혼자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어요. 팀원들이 경력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신입이니까 뭐든 하나로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진짜 그때는 고3 때보다 더 잠을 덜 자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파견 계약 날짜가 이제 만료되는 시점이 왔어요.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팀장님이 불러가지고 저랑 이제 면담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되면 이 파견 근무를 연장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만 더 연장을 안 하고 그냥 SI 업체 원래 본사로 복귀할지 그걸 정하는 그런 그런 내용의 면담인 거죠. 팀장님이 했던 말이 불러서 파견 계약을 더 연장할지 말지 결과와는 무관하게 나는 김계발 씨를 참 좋게 봤다. 그동안 근무한 동안 김계발 씨는 어떻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속으로 막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눈물이 찔끔하더라고요. 뭐 그동안 고생하고 뭐 눈치 보았던 게 제일 많죠. 눈치 보면서 긴장했던 게 막 기억이 나다 보니까 되게 뭐 찡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미리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점 중에서 연장 안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연장 안 한 사람이 좀 드물대요. 일이 파견직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좀 편하면 있었거든요. 아무 정직원보다는. 그리고 뭐 같이 일했던 대리님들도 되게 좋았고요. 결국 그러고 SI 업체에 복귀를 하고 SI 업체의 대표랑은 좀 안 좋게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활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건설업에 일을 하셨거든요. 이거 안 써지냐? 건설업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늘상 이제 하시는 말이 뭐 나는 노가다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험한 일을 좀 많이 하셨고 그리고 건설업 쪽에서도 이게 그냥 건설업이 아니라 좀 큰 회사에 소속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고 맨날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또 하청 뭐 몇 차 하청까지 계속 내려가고 그런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원청이라 그러죠. 원청에서 뭐 부도를 내거나 돈을 뭐 늦게 주거나 막 이러면은 아버지 막 돈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되게 서럽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일은 할 만하나? 뭐 책상에 앉아서 일하나? 그래 잘 됐다. 너는 현장 말고 그런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 아버지 이러면서 일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제가 느껴도 자격지심과 눈치, 뭐 스트레스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렇게 통화를 하고 전화 끊고 나니까 마음이 휑하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걸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버지 얼굴도 아른거리고. 그래서 결심했죠. 여기를 이제 벗어나야겠다. 그렇게 하고 계약 만료가 된 다음에 퇴사를 했습니다. 뭐 주저리 신입 때 썰을 풀어봤는데요. 제가 경험한 SI 업체는 이랬습니다. 인력 파견 업체 같이 뭐 그런 식이었죠. 아버지가 평생 겪었던 하청업체와 다른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현장직과 제가 하는 뭐 이 개발 사무직은 좀 다르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는 일하고 살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직한 경력이 아니었다 보니까 되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물론 모든 SI 업체가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걔 중에 재수가 더 없었던 거죠. 나중에 선배들한테 얘기하니까 이런 SI 업체들 중에서도 되게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력을 속이고 뭐 그런 회사들이. SI 업체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사람 팔아먹는 그런 곳에는 절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입이면 더욱 어리버리 뭐 써먹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요. 개발자로 첫 단계를 밟게 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제대로 된 곳에서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취업시장이 얼어서 많이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요. 아무리 얼어도 겨울은 끝나고 봄은 오기 마련입니다. 노력하는 그런 실력 있는 실력자분들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신입 때 겪었던 SI 업체 썰을 풀어봤고요. 이런 SI 업체도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개발 공작소에서 김개발을 맡고 있는 김개발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